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우유 한 잔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우유 한 잔씩 마시나요? 우유가 굉장히 칼슘도 풍부하고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유만 먹고도 살로 포동포동 찌고 쑥쑥 자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유를 안 먹고 주식을 먹지만 우유 하루에 한 잔이 굉장히 하루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이 들기 전에는 그렇게 뭐 건강식품이라 이런 걸 안 챙겨 먹게 됐어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일 모레면 이제 내년이면 제가 59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유 단백질도 먹고, 그다음에 뭐 루테인은 꼭 먹고요. 눈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비타민 C도 꽤 중요해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우리 신경 전달 물질 그 아세틸콜린의 분비대로 그 많은 그 뇌 쪽에 그 영양분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 C를 꼭 먹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먹고 뭐 칼슘과 마그네슘 먹고 그다음 오메가3 먹고, 오메가3는 이제 혈관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꼭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뭐 검정콩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갈아서 우유랑 뭐 바나나 넣고, 우유하고 바나나 넣고 검정콩 넣고 이렇게 갈아 먹는 게 뇌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 물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 때 식사 맛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녁은 좀 소식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밥맛이 좋아져서 자꾸 살이 찌려고 그러는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도 우유 한 잔씩을 꼭 하루에 한 잔씩 마시길 바랍니다. 하고, 자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해보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냐 하면요, 이 동영상을 하다 보면 뭐 좀 지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네. 자 봅시다. 충분히 쉬셨죠? 자 11월 25일 CBC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평가를 뭐라 그랬냐면 어큐트 턴실리트 급성 편도염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26일 아날 페인 항문 통증이 있고 서버 소라토락 그래서 중증의 인후통이 있습니다. 뭐 식사도 못할 정도로 인후통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검사를 했고 항문외과 그 병원의 생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로닉 액티브 프로티티스 만성 활동 직장염이고요. 그 다음에 non specific with 에로즘 그래서 짓무름을 동반한 비특이적인 비특이적으로 짓무름을 동반한 만성 활동 직장염이다. 그리고 뭘 또 동반했냐면요, with marked lymphocyte implantation 그래서 현저하게 림프성 치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ENT 컨설트 뭐 때문에? 편도염 때문에. 그래서 이비인후과 협진을 했습니다.
for 소락소락 인후통을 위해서. 톤실 편도는요 3등급입니다. 그래서 패치 붙여주는 그 파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첩포를 해줬어요. 그 다음이 도살 서페이스 업 통기 편도의 뒤쪽을 봤더니 뮤티풀 얼서레이션 다발성 궤양이 있대요. 그리고 톤실리티스 편도염은 서브 중증입니다. 그리고 열이 있어요. 39도에서 40도 이상이 그러면 엄청 그 환자가 괴로워할 거예요. 열이 높으면 막 이제 힘들죠. 39도에서 40도 이상 fever 열이 7일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9도에서 40도 이상 열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라니까 항생제를 줘야죠. 그래서 anti-fever pain control 항생제로 열 통증을 조절을 해주고 old soft diet 음식을 삼키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식을 주고 알륨 가글 그래서 백반 가글이라고 그러는데 양치를 이렇게 우리 여러분 가글하는 약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가글을 시행을 바랍니다. 그래서 목이 아플 때 이렇게 특별하게 그 가글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랩을 팔로업 했는데 CBC가 감소를 해서 히드록시유리아를 300mg에서 500mg로 증량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유리아는요 흑색 쪽이라든지 만성 골수 백혈병에 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항종양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혈소판이 감소해서 혈소판을 6파인트 수혈했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하면 계속 수치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멍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그 혈소판에 관련된 질환도 있죠. 자, 11월 27일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록시유리아를 500mg, 5000mg 메디케이션 치료 및 전날 혈소판 6파인트 수혈을 했더니 금일 CBC 검사에서 WBC가 감소했고 혈소판 PLT는 증가했습니다. 로컬 사이고모드스코피 바이옵시 의원에서 구불결장 내시경 생검에서 아날 항문의 크로닉 액티브 프로틱스 만성 활동성 집장염으로 내일중으로 본원에서 사이고모드스코피 구불결장 내시경을 시행하여서 바이옵시 생검 예정입니다. 그리고 케모테라피 트리트먼트를 준비합시다. 화학치료 준비합시다. 주말 동안 오후 6시경 38.0도 이후 no fever 열이 없었습니다. 38도 돼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퍽 하면 열나고 아프고 그래서 학교를 많이 못 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20대 이후에 이유 없는 원인 불명의 열 때문에 막 대학병원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열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는 걸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은 하이드록시유리아 주자, 그 다음에 사이고도스코피 구불결장 내시경 하자, 그 다음에 랩 검사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28일 이제 봤더니 more improved state 좀 개선된 상태예요. 그래서 CBC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러드 컬처 혈액 배양을 했습니다. 했더니 no growth 아무것도 자라는 게 없었어요. PML이라고 얘기를 하면 프로마일로사이틱 루케미아 젠이라고 해서 백혈병에 나타난 유전자 15번입니다. 그리고 P의 R은 R의 R은 리티노틱 애시드 리셉토젠 그래서
17번 염색체입니다. 백혈병에 나타난 17번 염색체예요. 그래서 PML이라든지 RAL은 그 골수성 백혈병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피딩 결정되지 않았고 어큐트 마일로블라스틱 루케미아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EPO는 이리스로포이틱 적혈구 조혈인자가 피딩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메트리 유세포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통과해서 유동적으로 흐르는 세포 특성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검사는. 그래서 CD13에서 거기 CD22 여기까지는요. 백혈병하고 관련된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백혈병에 관련된 면역학적 표지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ML과 급성 마일로블라스틱 루케미아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AAL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백혈병 표지자 종양 표지자처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케미컬 스템 세포화학 염색을 했는데 과산화수소에 반응했고 그 다음에 수담 블랙 B에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타이거모드스카피 구불 결장 내시경을 해봤더니 아날 바지 항문 둘레 부위에 전반적으로 사이커메이션 메스 라이크 얼서레티브 레이전 덩어리가 궤양 같은 병변이 덩어리로 이렇게 그 둘레를 이렇게 차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통증이 너무 심하게 호소해서 렉텀 직장만 확인하고 검사 종료했습니다. 웨이크업 듀 페인 센스 통증 때문에 5분 데메롤 주입을 했습니다. GI 컨설트 소화기 내과 협진을 했어요. 룰라웃 솔레토리 렉탈 얼서 신드롬 컴바인 아널 엘서 항문 궤양과 혼합된 직장 궤양 신드롬에 대해서 소화기 내과를 협진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또 과산화수소 수담 블랙비 여기 사이토케미컬 스테인 세포화학 염색 검사했다 그랬죠.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면 세포 속의 화학 물질의 존재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포의 단백질을 색소로 물들여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는 검사예요. 자, 다음 페이지 11월 28일 진단검사의학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몰폴러지 형태학에서 골수성 백혈병 3등급이 의심돼서 본원에서 PAML과 RAR을 이전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골수성 백혈병 유전자 검사한다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왔어요. 녹십자 전화를 문의한 결과 얘 골수성 백혈병 유전자 검사인 PML, RAR을 해봤지만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로컬 사이보드스코피 의원 구불 결장 내시경에서 아날 얼서 항문 궤양 병변이 있었고 바이옵시를 했더니 크로닉 프로티스 만성 직장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커먼드 추천을 뭐로 했냐면 히스토리 터킹 병력을 청취를 해봐라. 라타로제이니 케이즈 이 의인성 원인에 대한 철저한 병력을 조사를 해봐라. 다른 원인이 전혀 없다면 pelvic MRI, 골반 MRI를 체크하여서 퓨더 에벌레이션 보다 나은 평가를 위해서
생검을 고려해보자. 그 다음에 락사티브 그러면 설사제예요. 엔시티바스 그러면 자역이죠. 설사제와 자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파랄틱 안티바이오틱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를 하자. 그리고 플랜은 케모테라피 화학치료를 하고 랩을 검사를 하자. 11월 29일 more improved state 좀 더 개선된 상태고 no fever 열이 없습니다. 네, 본메로 바이옵시 골수 생검을 해봤더니 어큐트 마일드 루케미아 급성 골성 백혈병 2단계입니다. 그래서 녹십자 검사에서도 백혈병 관련한 이 그 유전 인자를 검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어때요? 네거티브로 나왔어요. 금일 아날 얼서 이벨루션 위에 CT를 시행했습니다. 항문 궤양 평가를 위해서 CT를 시행했어요. 그리고 평가를 AML Acute Myeloblast Leukemia 급성 골수성 백혈병 2등급이라고 얘기를 했고, Acute Tonsillitis 급성 편도염이라고 판단을 했고, 아날 얼서 항문 궤양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스테이퍼스 헤모로이덱토미 about 4 years 치액 절제술을 4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플랜은 케모테라피 트리트먼트 화학 치료를 하고 컨저베이션 트리트 보존적 치료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죠. 2학기에 중간고사 전까지 계속 동영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한번 보고 이제 격주로 여러분을 보겠네요. 15주까지니까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7주 남았네요. 그럼 격주로 보면 3번 보나요, 여러분을? 3번 보나요? 4번 보나요? 10주, 12주, 14주, 3번 보네요.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들을 좀 만나서 호흡도 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겨울이 지나면 여러분 또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보고 싶은데 다음 학기에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졸업하시더라도 저에게 연락하시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개인적인 것도 얘기를 하셔도 되고 상담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법무부에서 그 보호관찰 대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끔 뭐 그런 카운셀러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것도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에 나가서 꼭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좀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해요. 봉사활동을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인데 뭐 교도소에 보내기에는 그렇고, 교도소에 또 안 보내고 죄를 지은 사람을 뭐 사회에서 잘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면서 방향 제시도 해주고 목표 설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면 걔네들이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는지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보호 관찰을 해주는 거죠. 한 사람을 위임을 받아서 계속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나쁜 그 짓을 안 하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안 보는 사이에 봉사도 좀 많이 참여를 하게 됐고, 책도 한 권 또 쓰고, 이제 또다시 책 하나 더 집필에 들어가고, 여러분 강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센터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사회를 있으면 곧 나갈 텐데, 좀 먼 미래, 뭐 30대, 40대, 50대까지를 바라보고 좀 자기 자신을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가 지겨워질까 봐 잠시 또 샛길로 샜죠. 자, 봅시다. 11월 30일 노페벌 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CBC 검사했고요. CMV는요. 그 사이토 메갈로 바이러스, 이거는 약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1월 30일 아널 바이옵시 항문 생검을 했는데, 크로닉 프로티스 위드 에로즘, 진물음을 동반한 만성 직장염이고요. 본과적으로 케모테라피 트리트 화학치료 예정으로 아날월사 항문 궤양에 대한 바이옵시 생검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CMV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등의 바이럴 퓨걸 인퓨전, 진균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옵시 생검 결과에 대해서 병리과 문의를 하였고, 슬라이드 안에서는 CMV 인펙션, 거대세포 바이러스의 감염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서 항문 주변 조직이라서 거대세포 바이러스에 의한 얼서 궤양 감별은 힘듭니다. 그리고 원활한 케모테라피 화학치료 및 랩을 팔로우하기 위해서 센트럴 라인 인서트, 중심선 라인을 삽입을 해주시고, 하트만이나 또는 펌 카테타를 삽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크만 카테터는 수입이 안 돼서 시행이 어려워서 펌 카테타 인서트 예정입니다. 펌 카테타 시행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슴 사진을 봤더니 특별한 합병증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퓨유모토락스, 공기가슴증도 없고, 노 액티브 렁 레이전, 활동성 폐병변도 없습니다. 펌 카테타 인서트를 했는데 블리딩, 출혈 등의 컴플레이션, 합병증 없이 시술을 마쳤고, 현재 페버, 열은 없는 상태고, CRP, C 반응 단백질 검사죠. CRP가 감소 중이고, 아날 얼서, 항문 궤양에 대해서 루드스, 묽은 변을 유도를 하고, CT 베이스, 자역을 시행했습니다. 케모테라피 트리트먼트, 화학 치료를 시작을 고려를 합니다. 12월 2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어큐트 마일로블라스티 루케미아 2등급이고요. 제너럴 위크니스, 전신 허약하고 아날배 항문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큐트 마일로드 루케미아, 급성 골수 백혈병 2등급이고, AID 복합 항암제를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인펙션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서 맥시팜, 디펠로칸, 아세콜로바일을 시작했고, 보호자에게 환자 감염 및 출혈의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CBC 및 체온 상승 여부도 클로즈 모니팅, 계속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계속 CBC 검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12월 10일 CBC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큐트 마일로드 루케미아, 급성 골성 백혈병 2단계고, 복합 항암제, AID는 복합 항암제라고 그랬죠. 복합 항암제를 시작을 했고, 맥시팜은 디스컨티뉴 중단을 했고, 프리페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환자 인펙션, 감염 및 출혈 가능성을 설명하고 향후 CBC 및 체온 상승 여부를 클로즈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2일 날 프로건트 루드스톨 잦은 묽은 변을 봐요. 그리고 CBC 검사를 했고 변을 디프컬트 스톨 변을 봤더니 WBC 아메바가 체크됐습니다. 변에서. 그래서 룰 아웃 아마도 뮤코사이틱 듀투 SE는요 사이드 임팩트 부작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of ARAC는 복합 항암제죠. 그래서 복합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점막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메트로니다졸, 얘는요 감염 질환 치료제예요. 그래서 메트로니다졸을 경구약을 시작을 했고요. 12월 13일 제너럴 위크니스 전신 허약이 있고 CBC 검사했고, 12월 16일 제너럴 위크니스 전신 허약이 있고요. CBC 검사를 했고 어큐트 마일로드 루케미아 급성 골수성 백혈병 2단계로 리커버트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ANC는 absolute neutrophil count 절대 호중구 수고요. 55에서 77이 정상입니다. 근데 79에서 125로 상승했대요. fever 열은 없고요. 그 다음에 RBC 적혈구 세포 및 PLT 혈장 교환술을 해주자. 리플레이스먼트 교환술이에요. 그리고 듀티엄 노트, 사람이 바뀐 거죠. 근무하는 나강설에게 인계했고, 인계하면서 전반적으로 제너럴 위크스 전신 허약이 있고 레벨 파인딩 랩 결과 CBC 검사에 대해서 써줬어요. 그리고 어세스먼트 어큐트 마일로드 루케미아 급성 골성 백혈병이 2단계고 내원 4년 전 헤모로데이터미 치액 절제술을 시행했고 당시 혈액학적 검사상 이상 없습니다. 내원 10일 전 소라토락 인후통 있고 내원 5일 전 컨스티페이션 변비와 아날핑 항문 통증으로 로컬 의원을 방문했고 사이고스코피 구불 결장 내시경을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 뮤티플 아날 얼서 다발성 항문 궤양 보여서 바이옵시 생검을 시행했습니다. 로컬 의원 랩에서 검사상 루케미아 백혈병 의심돼서 본원 응급실을 방문을 했고 나이트 스위트 야간 땀, 야간 발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야간 땀은 없고 1년 사이 바디웨이트 체중이 2kg, 3kg 감소했다고 합니다.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좀 체중이 감소했으면 좋겠는데. 인규나 림프노드, 인규나리 인프절이 있고 로우 어브더미널 페인, 하복부 통증이 있고 보스 코스토베테브랄 앵글 텐더니스, 늑골 척추관 압독 있고 디스유리아, 배뇨곤란 없습니다. WC가 48,260으로 하이드로시유리아를 시작했고 본메로 바이옵시 골수 생검 시행하였고 AML 급성 골수성 루케미아 그 2단계로 진단을 했고 노멀 카라타입 그러면 정상 핵 모양이 정상인 거를 얘기를 해요. 보호자에게 케모테라피 사이드 이펙트 항암치료 화학치료 부작용을 설명 후에 시트라빈과 자비도스 5mg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펙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맥스프라핀 디클로킨 이런 것들을 스타트를 시작을 했고 환자 케모테라피 도중 항암치료 화학치료 도중 페이벌 열로 맥시프람을 어떻게 해요? 프리페놈으로 체인지 바꿨습니다. 현재 CBC 팔로업 하면서 RBC나 적혈구나 혈소판을 리플레이스먼트 교환술 중이며 CRP는 C 반응성 단백질 검사라고 그랬죠. C 반응성 단백질 검사 추제로서 플랜은 휴먼 리코사이트 안티젠 인체 백혈구 항원 검사를 시행을 하고
12시 검사를 하자라고 돼 있습니다. 10월 20일에 임소미아 불면증이 있어요. 불면증이요. 우리가 잠을 자는 건, 잠을 푹 자는 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그 호르몬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햇볕을 이렇게 비타민 D로 쐬는 게 굉장히 멜라닌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닌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잠 못 이루는, 하얀 밤을 지새는 경우도 있고 불면증이 있어서, 그래서 잠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멜라토닌을 어, 좀 생성하게 하는 식품, 뭐 다트 체리를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수면제 복용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멜라토닌 호르몬 제제를 약으로 먹는다든지 해서 잠을 자는 거죠. 이 불면증이 있으면 굉장히 치매에 걸리고 굉장히 뇌 건강에 안 좋아요. 우리는 하루 동안 이렇게 잠을 자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것들을 뇌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책장에 집어넣듯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건 얘가 빼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내장은 아무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저녁에 편히 쉬어야 되는데 얘가 일을 하는 거야, 내장에서. 위도 막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잠잘 때 이렇게 뇌에서 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기억할 건 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잠자는 기간 동안에 그걸 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면증이 생기면 또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이제 불면증 이거 하나가 딱 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멜라토닌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 좀 감소가 되면 불면증이 와요. 그리고 또 내가 신경을 특별하게 많이 쓸 일이 많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불면증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임소미아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금일 절대 호중구상이 98, 이전보다 감소를 보이지만 모노사이트 단핵구가 3.3%로 마일드 인크레션, 경미하게 증가한 상태고요. 메디케이션, 투약 치료로 인한 본메르 골수 서퍼레이션 억제를 고려하여서 아시클로바를 디스컨티뉴 중단하고, 환자 일전부터 임소미아 불면증을 호소해서 다이아제팸을 추가했습니다. 아마 이거 잠자는 약일 거예요. 그리고 로라제팜도 투여를 하였으나 이펙트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플랜은 이제 랩을 팔로우 해보자, 그리고 증상을 컨트롤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27일까지 하고 나머지 차트는 저를 만나서 하죠. 모아 임프로브 스테이트, 좀 더 개선된 상태고, 호중구가 140, 페이벌, 열은 없습니다. 보호자의 케모테라피, 화학치료 부작용 설명 후 시트라빈과 자바도스를 5mg 스타트를 했고, 현재 12시 팔로우 하면서 RBC, 적혈과 플레이트, 혈소판 교환술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CRP, C 반응 단백질은 단백은 감소 추세이고, 절대 호중구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사이트 단핵구가 2.3%를 보였으며 이상 소견이 없이 컨저베이티브 보전 치료 중 보호자가 RH가 일치하지 않아서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랜은 컨젝티브 트립 테라피,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했죠. 시간을 보니까 31일까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31일까지 합시다. 혈소판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절대 호중구수는 120에서 280으로 상승됐고, 혈소판은 13만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혈소판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고 화요일경 본메어로 바이옵시 골수 생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랜은 본메어로 바이옵시 골수 생검을 하자라고 돼 있어요. 자, 1월 5일서부터 이제 여러분 저를 만나서 수업을 할 건데요. 아마 약원은 제가 보내드린 약원은 차트상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약원은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세 번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고 1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여러분들하고 그냥 정이 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굉장히 경직돼 있고 분위기가 그래서 참 내년에 2학년 때도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봬요. 아셨죠? 바이바이.